어린 시절에 야구장에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아빠를 따라서 야구장에 가서 컵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가 야구를 좋아하셨군요. 네. 너무 좋은 포인트 알려주셨어요. 사실 야구장의 별미는 다 먹는 거거든요. TV보다 그림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 이태린 교수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신혜아 선생님, 네. 오늘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나요? 저희 집이요 4월에서 10월까지 네. TV가 살아나요. 왜죠? 왜냐면요 야구 시즌이거든요. 가족들이 야구를 좋아하는군요. 네, 네네. 매우 좋아하고요. 30년 넘게 한 구단의 팬이었던 분이 네네. 계시는데 네네. 그분 덕에 네. 저도 야구 팬이 되고 딸도 야구 팬이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야구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구장 가는 날이라는 그림책을 연결해 보았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여기에도 아빠가 야구 덕후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라 타 팀이 이기면 화가 나잖아요. 편파 판정이 나거나 그러면 막 화가 나거든요. 그럼 저도 모르게 아이 이럴 때가 있는데 이 그림책 속에서도 아빠가 그렇게 버럭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평상시에 야구를 싫어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싹 티켓을 보여주면서 아빠랑 야구장 가자 라고 해가지고 그 야구장 가는 내용이 담긴 그림책이에요. 우리 가족 이야기다 싶었던 게 여기 같이 가가지고 아이랑 유니폼 맞추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아이랑 나란히 셋이서 손잡고 갔던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야구장 가는 날과 KBO 야구 중계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저는 야구 좋아할까요?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네. 오 마이 갓! 거짓말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요. 저보다는 우리 이수연 대표님이 희한하게 뭐 유현진 경기한다 그러면 보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딸려서 같이 보는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태린 교수님은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어린 시절에 야구장에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인천에 살았었는데 인천 구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빠를 따라서 야구장에 가서 컵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가 야구를 좋아하셨군요. 네, 그래서 컵라면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근데 너무 야구가 길어가지고 맨날 안 끝나서 도대체 왜냐면 룰을 모르니까요. 도대체 언제 컵라면은 다 먹었는데 도대체 언제 집에 가냐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가 룰을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근데 별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너무 좋은 포인트 알려주셨어요. 사실 야구장의 별미는 네. 먹는 거거든요. 뭐 야구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태린 교수님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오늘은 보이후드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이 영화는 비포 선라이즈라는 네.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리처드 링클레이터라는 감독이 12년에 걸쳐서 찍은 영화예요. 네네. 그래서 한 소년이 12년에 걸쳐서 성장하는 과정을 매 1년마다 촬영을 해서 12년에 걸쳐서 촬영한 영화인데요. 아주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한 소년의 성장기를 이렇게 쭉 지켜보는 영화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특별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삶을 쭉 그냥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 영화가 좀 기억이 남아서요. 오늘 그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그림책 땅이 아이에게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 아이가 땅에게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면서부터 땅이 이제 대답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쭉 이동하는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보이후드라는 영화와 또 맞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두 작품이 또 포인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보이후드가 12년 동안 찍었는데 다큐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픽션이잖아요. 네. 그죠? 픽션을 12년 동안 찍은 거야. 만약에 중간에 배우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 못 찍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사회성이 좋은 친구구나, 감독이. 땅이 아이에게도 보면은 넌픽션일 것 같은데 픽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크리스 버카드는 액션 스펙타클 포토그래퍼?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사진 작가거든요. 네. 대단한. 네. 본인의 삶 자체가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희한하게 이제 이런 픽션 스토리를 썼고 또 이제 다른 작가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두 작품이
희한하게 또 연결이 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 보이후드에서도 그 아이가 나중에 사진 작가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 이제 삶을 좀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이미지들이 또 이 작가와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었습니다. 이 땅이 아이에게 나오는 주인공도 그렇고 보이후드의 주인공도 그렇고 참 일찍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대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편집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TV 프로그램과 그림책은 어떤 걸까요? 예. 그저께 영화 봤어요, 영화. 오, 어떤 거 네. 보셨어요? 더 웨일 봤어요, 더 웨일. 혹시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그 브랜든 프레이저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미라 시리즈도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가지고 브랜든 프레이저라는 배우가 대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시간 되니까는 스크린에서 사라지고 갑자기 돌아왔는데 270kg가 넘는 역할을 맡아서 네. 예, 연기를 한 거죠. 그 브랜든 프레이저가 액션 영화 찍으면서 부상을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그걸 다친 곳을 수술하고 치료받는 데만 한 7, 8년? 그런 세월을 보냈고 그 와중에 성추행을 당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말하지 못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미투가 벌어지면서 뒤늦게 이제 밝힌 면도 있었고 배우로서 황금기를 잠깐 보내고 너무나 긴 시간 아픈 시절을 보냈는데 대런 감독이 어쨌든 다시 불러서 배우로서의 진면목을 다시 되살려주고 그래서 이번에 연기상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아서 뜻깊은 작품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피해서 혼자서 인터넷으로 그 강의하는 대학 강사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이제 원래는 연락하면 안 되는데 딸에게 연락해서 딸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한 일주일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대면한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연관해서 제가 썼지만 언제나 내 곁에라는 작품 골랐어요. 왜냐면 죽음과 대면한 사람의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이 작품은 이제 아기곰이 엄마곰의 죽음을 겪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 작품을 고른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이 이제 비만이어서 자기를 속이고 이제 숨기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는 모두 이제 육체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존재라는 얘기를 주인공한테도 막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주인공에게 다시 선물해주고 싶은 그림책으로 언제나 내 곁에를 골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다운되지? 그게 아니고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자꾸 더 웨일이라는 이 영화를 봐야겠구나. 별표 땡땡이 그려져가지고. 아 그래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오늘 뭐 잘못하는 느낌이야. 아니에요. 자 오늘 TV보다 그림책 저는 KBO 야구 중계와 야구장 가는 날을 추천했습니다. 네, 저는 영화 보이후드와 그림책 땅이 아이에게를 추천했습니다. 저는 영화 더 웨일과 그림책 언제나 내 곁에를 함께 추천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